안녕하세요. 오늘 엑셀 수업 24번째 수업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와 함께요, 수학 상가함수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학 상가함수가, 빈도수가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죠. 꼭 나오는 편인데, 이제 지금부터는 다른 함수와 같이 묶여서 써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그 함수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갈 겁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INT 문이죠. INT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정수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셨을 때 이렇게 실수가 나와 있는 거를 정수에 넣어준다는 얘기죠. 자, 인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인수가 아주 골치 아픈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쉬운데, 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밑에 있는 이 평균을 계산해 줄 때는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인수라고 써져 있으면요, 이 안에 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함수가 거의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값을 계산을 해서 뭐가 나온다? 네, 값을 계산을 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준다? 예, 정수를 취해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4.5를 정수로 나타내면 어떨까요? 라고 한번 봐주는 거예요. 자, fx 누르셔서요. 자, 수학 삼각함수에서 여기 한번 볼게요. 수학 삼각에서 int 들어갑니다. 확인. 눌렀어요. 자, 나왔죠? 어떻게 줄 거냐면요. 4.5 마우스로 클릭하고 누를게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럼 4 나오죠? 이 상태에서 밑으로 자동 채우기 해볼게요. 네, 보세요. 이 정수를 해주면요. 뒤에 있는 소수점을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올림이 없습니다. 5 이상이 되면 올림이 안 생기는데, INT 같은 경우는 올림이 안 생겨요. 대신요, 여기 보세요. 음수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올림입니다. 5 이상만 올림되죠? 그런데 음수 보세요. 마이너스 7이죠? 네. 5 이상이 안 돼도 무조건 올림. 마이너스 85.9는 당연하게 하나 올림이 생기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평균을 뭘로 표현해라? 정수로 평균을 계산해서 정수로 표시를 해주래요. 뒤에 소수점 부분을 잘라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요, 우리가 지금 평균을 구했나요? 안 구했나요? 평균을 안 구해진 상태죠. 평균은 어떻게 줘요? 네, 합계를 구해서 과목수로 나누어지는데 그렇게 안 하죠. 네, 에버리지 함수를 써가지고서 평균을 구해줘요. 그런데요, 자 보세요. 평균을 구해서 정수로 표시를 해주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는요? 네, 그러니까 같이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셨을 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INT와 에버리지 함수니 같이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고민을 하세요. 알아요. 네. 에버리지라는 함수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무슨 함수가 나와야 돼요? 네. INT라는 함수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근데 뭘 먼저 써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평균을 구해야 뭘 구할 수 있다? 예, 정수를 만들든지 말든지 하겠죠. 예, 평균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는 정수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뭘 먼저 써요? INT를 먼저 쓰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수학에서는요, 뭐가 있냐면요, 연산자, 우선, 순위라는 게 있죠. 네. 그래서 연산자 우선 순위에서 보시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괄호예요. 자, 괄호. 그 다음 뭐죠?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 거듭 제곱으로 들어갑니다. 거듭 제곱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곱셈, 나눗셈이 뭐가 되죠? 동순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덧셈 뭐가 돼요? 뺄셈이라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네, 이게 연산자 우선순위예요. 그래서요, 똑같이 연산자가 나눌 경우에 어떻게 줘요? 괄호가 가장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예로 보셨을 때 우리가 계산을 해줄 때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겠죠. 같다. 예. 3 더하기 7이죠. 빼기 2예요. 그쵸? 이런 상태로 이렇게 계산을 해줘요. 자,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봤으면 왼쪽부터 3 더하기 2부터 먼저 계산을 하겠죠. 근데 얘가 어떻게 주냐면요, 뺄셈을 먼저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줘요? 여기에다가 괄호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네, 7에서 2를 먼저 빼고 3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제 보셨을 때, 네, 다시, 네, 더하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계산 수식이 나오긴 할 텐데요. 네, 10 빼기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연산해 줄 때 우리는요, 계산을 하게 되면은요, 자, 여기서도 괄호를 하나 더 묶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요, 어떻게 돼요? 계산을 해줄 때 이 상태에서 7 빼기 먼저,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괄호가 먼저 계산이 돼요. 안쪽에 있는 괄호가 먼저 계산이 되고, 그런 다음 왼쪽으로 오는 거죠. 네, 3 더하기 이제 5를 해주고 그 다음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괄호가 먼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셨을 때 이제는요,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요, 어떻게 해요? int가 먼저 옵니다. 함수에서요, int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 무슨 함수가 와요? 에버리지 함수가 오는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각 학생에 대한 평균이겠죠. 그러니까 D의 13번째부터 F의 13번째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요, 어떻게 해요? 평균을 얘가 이 상태에서 구해줘요. 네, 평균을 구해주고요. 평균을 구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정수값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에다가 한번 평균 먼저 한번 구해 볼게요. 예, 자, fx 누르셔서요, 통계 함수 한번 가보세요. 에버리지 확인 누르셔서 이렇게 평균이죠. 얼마 나오나 한번 보세요. 86.3333이 나옵니다. 네, 자동 채우기 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네,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해줘요? 네, int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이 부분을 선택해주고 나가는 걸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연습이 필요해지는 부분입니다. fx 누르셔서요, 보겠습니다. 수학 삼각 함수예요. 수학 삼각에서 int 들어갑니다. 자, int에서요, 자, 함수 요 상태에서 int에서 여기에서 함수 추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에버리지죠. 자, 어디요? 네, 77부터 85 해주시면은, 자, 보세요. 제가 써놓은 내용이랑 똑같아지죠. 그래서 86.333이 나왔어요. 에버리지 안에서는요. 제가 int 한번 빼볼까요? 네, 하시면은요, 어때요? 86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시고서 나가시지 마시고 에버리지까지 구했죠. 이 상태에서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해줘요. 이제 앞으로 다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ABS 한번 볼게요. 자, ABS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절대값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셨을 때 여기는 이제 예제가 없는데, 예, 마이너스 5가 나왔을 때, 네, 6이 나왔을 때, 4가 나왔을 때, 마이너스 100이 나왔을 때, 어때요? 값을 다 어떻게 주는 거죠? 빼주는 거죠. 값을 다, 음수를 다 양수로 바꿔주는 기능이 보시면 ABS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인수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요? 자, 볼게요. 평균과의 차이래요. 요 값을 ABS 인수로 지정을 해줘라 라는 거예요. 여기죠. 자, 그래서요, 놓으시고 FX 누르셔서 그냥요, 간단하게 확인 버튼 누르셔서 ABS 갈게요. 범위 잡고 확인 누르시고 자동 채우기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네, 다 이렇게 양수로 들어옵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이제 썸이프 연습 문제 쪽에서 아마 여러분들이랑 할 때 ABS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한번 저랑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냥 안 할까 하다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라운드문 들어갑니다. 자, 라운드예요. 요거는요, 소수점 자릿수를 얘기해 주는데, 예,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인수, 자릿수 이제 나와요. 네, 이 인수라고 나와 있는 건 이제 셀 번지, 여기에 이제 함수가 들어간다는 거겠죠. 평균을 계산해서 소수점 몇 번째 자리까지 구해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요, 소수점 몇 번째 세 자리까지 구해지는 거죠. 요거 숫자 중에서 그 다음에요, 두 자리, 한 자리, 0자리, 마이너스 1자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함수가 라운드,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이런 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라운드 먼저 갈게요. 누르시고요, FX 누릅니다. 자, 라운드. 자, 어디요? 네, 넘버 B의 5번째 값이에요. 자릿수 세 자리만 해주시면 어떨까요? 얘 너무 지루하죠. 그러니까 C의 5번째 찍어준 거예요. 확인 버튼 누를게요. 오, 세 자리인데 좁아요. 왜 그렇죠? 늘려주세요. 늘리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나와요. 자동 채우기 할게요. 네. 그러면요, 자, 보세요. 세 자리 해주니까는 나오고, 두 자리 보세요. 0.67까지 나오죠. 한 자리는요, 자, 보세요. 0.7까지 나왔어요. 라운드는요, 5 이상이 되면 올림을 해줘요. 5 이하가 되면 어떻게 되고요?
버리고요. 자, 0이죠. 이렇게 주면 뒤에 소수점 자리를 어떻게 해요? 빼버려요. 그런데 첫째 자리가 어때요? 6이기 때문에 올림 됐죠. 자,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1은요. 원자리, 즉 1의 자리에서 어떻게 준다? 절삭해 준다. 1의 자리를 무시해 줘요. 그래서 5 이상이 되니까 어때요? 78,330이 나온 거예요. 마이너스 2는 뭘까요? 10의 자리에서 뭐한다? 절삭해 버린다. 빼버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2니까는 78,300원 나오죠. 마이너스 3은요? 하나, 둘, 세 번째. 100의 자리가 뭐한다? 절삭된다. 그래서 78,000이 나온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예, 그런데 이제 라운드문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5 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올림이 생기고 버려집니다. 자, 그렇다면요, 라운드 앞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요, 무조건 어떻게 해준다? 올려요. 우리가 함수를요. 어떻게 해준다? 무조건 올려요. 자, 어떻게 올리나 보겠습니다. 갖다 놓으시고요. fx 한번 눌러볼게요. 자, 하셔서 라운드 앞 들어갑니다. 확인 버튼 누를게요. 이렇게 나와요. 자, B의 다섯 번째 값, 넘버, 디지트 어디, 세 번째 자리. 확인 버튼 누를게요. 자동 채우기. 네. 자, 셋째 자리까지 나오래요. 예, 이 부분 제가 살짝 죽여서 안 보여드릴게요. 헷갈리실까봐. 자, 이렇게 해주시면요. 자, 보세요. 한번요. 78,000 해가지고 셋째 자리 까지 표시하라는 얘기야.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나타내시오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그러니까 넷째 자리에서 올려준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문제는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상하게 꼬아놨어요. 헷갈리라고. 자, 볼게요. 셋째 자리에서 자 셋째 자리까지 표시하라. 그럼 넷째 자리에서 올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무조건 올렸어요. 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죠. 무조건 올려요. 1의 자리 무조건 어떻게 돼요? 네, 나오죠. 무조건 올려줍니다. 자, 마이너스 1 보세요. 1의 자리 절삭이에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요? 78,330 올려주고 마이너스 2, 10의 자리 절삭, 마이너스 3, 100의 자리 절삭 해가지고서 이렇게 나오죠. 여기 라운드 앞이에요. 라운드 앞은 무조건 올리고요. 반대로 라운드 다운은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없애요. 예, 5 이상이 됐든 안 됐든 무조건 다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마트 가서 계산을 할 때 얼마 해가지고 73원이 붙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3원 안 받죠. 잘라버리죠. 78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80원 받아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뭐라고 그러죠? 당연히 뭐라고 그래요. 그쵸? 그래서요, 마트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해요? 라운드 다운.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놓으시고요. FX 누르셔서요. 라운드 다운 갑니다. 무조건 잘라요. 어떤 값? B의 세 번째에서요. 세 자리. 네, 셋째 자리까지 표현해란 소리예요. 자, 자동 채우기 들어갑니다. 보세요. 셋째 자리까지 표현하고 뒤에다 잘랐죠. 둘째 자리까지 표현했어요. 첫째 자리 보세요. 어때요? 올림수 생겼어요? 안 생겼죠. 그냥 무조건 버립니다. 0은요 나오고 마이너스 한 자리 어때요? 1의 자리 절삭해버리죠. 마트에서 쓰는 게 이게 마이너스 한 자리예요. 네, 마이너스 한 자리. 그래서 30원이 아니고 20원. 이런 식으로 나와줍니다. 이것이 라운드 다운문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자, 저랑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연습 문제 나갑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는요. 여기 보세요. 아까 우리 INT문에서 봤던 문제 또 나왔죠. 소수 첫째 자리까지 계산을 해서 평균 계산을 하래요.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해줘요? 나는 계산을 해줘야겠죠.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오래요. 시험 문제가 나오면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표현을 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이 자릿수에다 1을 써주는 거야.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죠. 평균을 안 구해놨죠. 그럼 네가 어떻게 해라? 총점을 총점에서 평균 계산해 주란 얘기야. 그럼 뭐가 나와요? 에버리지 함수로 계산을 하겠죠. INT로 했죠. 근데 약간 틀린 게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요. 라운드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라운드 안에다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라운드 안에 에버리지 함수가 또 들어가요.
에버리지 함수가 들어오고요. 자,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뒤에 네 번째부터 네, f의 네 번째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안에서 얘네들이 평균을 구하겠죠. 아까 int에선 여기서 빠졌죠. 그런데 뭐가 나와요? 소수 첫째 자리라고 나와요. 그러면 에버리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예, 이 라운드문을 클릭을 해주고 소수 몇째 자리까지 한 자리. 그래서 라운드 를 함수를 클릭하고 아랫줄에다가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콤마 2를 해주셔야 돼. 그리고 닫으셔야 돼요. 네. 이건 아마 닫아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함수 마법사를 쓰라는 거예요. 이거 연습이 많이 되시면요, 이제 뒤로 갈수록 편안해집니다. 자, 놓을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요 자리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계산할게요. fx 누르시고요. 자, 어디로요? 라운드 먼저 가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확인 버튼 누르셔서 여기서 어떻게 들어온다? 에버리지 들어온다. 함수 추가 들어갈게요. 자, 누르셔서 에버리지 나와 있죠. 어디? 77부터 85까지예요. 요 범위 중에서 어디로 빠진다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요, 68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문법이 안 맞아요. 이렇게 나와요. 왜요? 인수를 한 다음에 이 인수 자리가 지금 이 에버리지였잖아요. 자릿수 안 정해졌어요. 문법에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fx 눌러서 제가 함수 다시 마법사 불러온 거예요. 라운드로 빠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얘기, 치고 빠지는 걸 잘해야 된다. 예. 그래서 콤마 있죠. 콤마 어느 자리? 제가 밑에 줄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이제 헷갈려 하세요. 제가 그러거든요. 콤마, 예, 다음 줄에 써줘요. 그러면요, 에버리지 계산 부분에서 밑에다가 많이 해주세요. 예. 근데 라운드문의 밑에 자리인 거예요. 확인 버튼 눌러서 한 자리 하시고 자동 채우기 한번 들어와 볼게요. 하시면은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많이 연습해 보세요. 자, 한 자리. 요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얘는 딱 떨어진 값이죠. 그래서 네, 여기까지 다 하고 싶으시면 블럭을 잡으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소수점을 늘려주시면 돼요. 요렇게. 네. 필요하시다면은요. 자, 나오고요. 자, 모두문 보겠습니다. 자, 모두문은 뭘까요? 네, 모두문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요, 나머지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 1과 인수 2번에 대한 나머지 값을 계산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이제는요, 이 부분에서는요, 이거 쉽다 그래요. 예, 자, 한번 해볼게요. 너무 쉬워가지고서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놓고요, fx 누르셔서요, 자, mod문 한번 가봅니다. mod 확인 누를게요. 이렇게 나왔죠. 자, 뭘 해줘요? 자, 넘버죠. 이렇게 범위를 잡아요. 확인 버튼 눌러요. 왜? 우리 평균 계산하라고 범위 잡고 카운트 계산하느라고 범위 잡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너무 이제 습관이 돼 있는 거야. 여기 잘 보세요. 넘버. 뭐를? 숫자를 뭘로? 디비저라고 나와 있죠. 나눠주란 뜻이야. 어떤 값을? 자, 250, 즉 생산량을 뭘로? 24로 나눠줘라. 그럼 나머지가 몇 개냐? 예, 보시면 나머지가 몇 개예요? 250개를 24개의 상자에 24개씩 남았어요. 나눠 4개로 예, 담은 거예요. 그러면 몇 개가 남냐고요? 10개가 남았어요. 내려볼까요? 네. 1개, 예, 0개, 빵개 16개 남죠. 자, 그러면요, 우리는요, 한 상자에 몇 개씩 나눠졌나 한번 볼까요? 요거. 나누기 요거. 네. 해주면요. 예, 이렇게 나눠졌어요.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각 값들이 틀립니다. 여기 보세요. 예, 여기는 이제 11상자가 나온 거죠. 330개 11개니까는. 네. 여기는 예. 나머지는 남고 17상자가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와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문 같은 경우는요, 어느 때 많이 쓰냐면 짝홀수 같은 거 구할 때 많이 써져요. 이제 이런 250 값을 나누기 2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짝수인지 홀수인지 나오죠. 이거 어떻게 다 짝수만 돼 있죠. 자, 그래서 25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이제 홀수가 나오는 거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제 응용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이 모두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 563을 뭘로 나눠요?
2로 나누어 버리죠. 2로 나누어 주면 나누어 떨어지면은 짝수가 되는 거 안 떨어지죠. 2로 나누면 1이죠. 그래서 얘는 홀수가 되는 거죠. 짝홀수 구할 때 응용 부분에서 많이 써줍니다. 이것이 모두문이었어요.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썸 if문, 드디어 썸 if문이 나왔어요. 자, 이 썸 if문 같은 경우는요, 전번에 이제 에버리지 if를 제가 전번 수업 시간에 해줬어요. 그래서 쉽게 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시험 문제는 썸 if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한 문제씩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혼자 안 쓰여요. 썸 if 이렇게 연습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쭉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저랑 같이 썸 if문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계죠. 합계를 구해주는데 뭐예요?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해준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요. 컴퓨터의 합계 금액을 구해줘요. 캠코더의 합계 금액, 냉장고의 합계 금액을 구해줍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갖다 놓으시고요. 네. FX 누르셔서요. 자, 썸 if문 들어갑니다. 확인 버튼 누를게요. 이렇게 나와요. 썸 if문인데요. 자, 뭐예요? 조건 먼저 생각하라겠죠. 조건이 뭐다? 컴퓨터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컴퓨터가 있는 범위가 어디 있어요? 요 자리죠. 예, 그러니까는 이 범위 중에서 뭐다? 조건이 컴퓨터란 얘기죠. 그쵸? 뭐에 대한 합계를 구하라고요? 뭐에 대한 합계? 네. 금액에 대한 합계예요. 네. 그래서 이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나왔죠? 이렇게 구하시고서 자동 채우기 하시면은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네, 이게 밀렸어요. 지금요. 범위가 얘 같은 경우는 보셨을 때 이렇게 범위가 밀려요. 그래서 어디 범위를 여러분들 해주셔야 되는지 알겠죠? 네. 어디 범위요? 보셨을 때 요 범위와 요 범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번지로 묶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 한번 제가 한번 묶어 볼게요. FX 누르셔서요. 썸 if문입니다. 자, 나왔죠? 네, 요 범위예요. 요 범위에서요. 어떻게 해줘요? 네, 컴퓨터만 찾아요. 네. 하시고 조건 범위가 어떻게 돼요? 네,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할 범위, 평균 금액을 구하라겠죠. 금액 하시고 네, 절대 번지 이렇게 들어와요. 확인 버튼 누르셔서 자동 채우기. 여러분들 앞에서 절대 번지 확실히 이해하고 들어오셨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썸 if 연습 문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양상이 달라지죠. 자, 네, 이 부분이 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볼게요. 직위가 4원이에요. 직위가 4원인 실적의 합계죠. 그리고 다시 대리인 실적의 합계 차이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요. 일단요. 직위가 4원인 실적의 합계죠.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직위가 4원, 요 범위죠. 이 범위 중에서 난 뭔만 뽑아요? 4원만 뽑아요. 네. 그래서 뭐 실적 범위 잡아주시면 되죠. 자, 보겠습니다. 네. 썸 if문이에요. 썸 if문 안에요. 자, 보세요. 직위라겠죠. 그러니까 C의 네 번째부터 어디까지예요? C의 여덟 번째. 범위 중에서 뭐라고요? 자, 여기 요거는 제가 안 찍고 그냥 찍을게요. 뭐라고요? 직위가 4원이라 그랬죠. 네. 4원입니다. 4원이고요. 자, 무슨 합계? 네, 실적 합계라고 했으니까요. 2의 네 번째부터 2의 여덟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구했죠. 그러면 4원인 사람의 합계만 나왔어요. 실적 합계만. 여기에다가 뭐 하라고요? 차이 빼요. 누구의? 대리.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요. 대리가 있는 범위 잡아야 되겠죠. 자, 썸 if문이 다시 들어갑니다. 썸 if 안에 어떻게 될까요? 썸 if 안에다가 자, 반복됩니다. C의 네 번째부터 C의 여덟 번째까지 요 범위 중에서요. 이번엔 누구라고요? 대리입니다. 자, 대리 써줄게요. 대리 이고요.
자, 실적 합계라고 그랬죠. 만약 목표액이다 그러면요. 뒤에 네 번째부터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네. 부터 2의 여덟 번째까지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되냐면요. 자, 절대값을 사용을 하라고 했어요. 예, 음수가 나왔다는 거야. 즉, 사원인 학생이, 예, 사원이 대리보다 어떻게 해요? 월급이 많은 거예요. 예, 사원이 대리보다. 그래서 이 실적에서 일 잘했네 여기. 예, 그래서 보셨을 때 보시면요, 어떻게 해요? ABS를 넣어주란 얘기죠. 그러면요, 어떻게 주시냐면요, 앞에다가 우리는 뭘 먼저 지정을 해줬어야 돼요? ABS를 먼저 넣어주셨어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돼요. ABS문 안에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네, 그런데 이제 잘못해가지고 이제 음수를 잘못 찍으셔가지고 이제 바깥쪽에 음수를 해줘가지고 값이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자, 그래서 저랑 한번 해볼게요. 다시요. 차이값에 마우스 놓고요, FX 들어갑니다. 자, ABS가 먼저예요. ABS 안에 들어갑니다. 확인 버튼 누를게요. 요 안에서요. 자, 함수 추가 들어갈게요. sum if문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레인지 범위죠. 자, 어떤 범위일까요? 네. 이렇게 대리부터 대리까지, C의 네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범위 중에서요. 조건이 뭐다? 사원이에요. 그쵸? 네, 사원. 이거 뭐에 대한 합계? 네, 실적이라고 그랬죠. 실적. 이렇게 나와요. 하시고요. 여기다 내가 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세요. 이 바깥쪽에 여러분들이 빼기를 하시면요, 어떤가요? 바깥쪽에 빼기를 하시게 되면요, ABS 범위를 벗어나요. 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파란색 괄호와, 네, 검정색 가로가 있습니다. 그쵸? 요 사이에다가 마우스를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이 어떻게 줘요? 이 ABS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절대값 범위 안에. 여기서 빼기를 누르셔야 돼요.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sum if문 나와 있죠? 역삼각형 안 누르셔도 됩니다. sum if문 추가 들어가세요. 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sum if 들어왔죠? 다시 요 범위 중에서 어디요? 이번에는요, 네, 대리라겠죠. 대리. 네, 하시고 어디요? 실적 합계. 이렇게 조건 주어집니다. 하시면요, 자, 지금 보셨을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미프문이 7,790이고 첫 번째 거 사원은 7,790이고요. 대리 건요 11,350이에요. 예, 당연히 이제 음수가 나온 결과값이겠죠. 네,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걸 양수로 이제 표현해 준 거죠. 확인. 아까 잘못 얘기했네요. 대리가 그쵸. 짬밥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sum if문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네, 여기는요, sum if 볼게요. 조건이 적용될 범위 똑같죠. 자, 문제가 이제 달라졌어요. 대리점이 금성물산인 거예요. 그쵸? 금성물산인 자료들이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요? 12자리에서 내림하여 100단위 표시하래요. 12자리에서 내림하여 100단위 표시하라? 네, 12자리니까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예, 마이너스 1은 1의 자리고요. 마이너스 2는 10의 자리예요. 그쵸? 네. 그러면 이거를요, 자, 100단위 표시하라고 했으면 무슨 함수를 써야 되나? 라운드 함수도 괜찮고, 라운드? 네. 앞도 괜찮고 라운드 다운도 괜찮은데 라운드 앞은 안 되겠죠? 왜냐면 무조건 올림이 생기니까. 라운드 앞은 어떻게 돼요? 라운드 앞은 100 올리니까 안 되고, 라운드 문은 어떨까요? 라운드 문은 5 이상이 되면 올라가겠죠. 제 입장에서 라운드 다운을 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실 때는 이제 함수가 주어지기는 해요. 자, 그런데 저는요, 여기에서 라운드 다운을 쓸게요. 자, 그러면요, 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라운드 다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요, 뭐가 들어가요? sum if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조건이 적용될 범위죠. 예, B의 네 번째부터 어디까지요? B의 11번째까지입니다. 이 범위 중에서 어디요? 금성물산입니다. 금성물산에 대한 뭐를 계산을 해라? 판매 금액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의 네 번째부터 2의 11번째까지 들어옵니다.
그쵸. 그리고 어떻게 줘야 돼요? 저는요, 썸이프문 안에 들어왔으니까 나중에 다시 라운드 문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10의 자리에서 내리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주는 거? 네. 돌아가서 라운드 다운 찍는 거 잊지 마세요. 이 부분 많이 연습돼야 됩니다. 자, fx로 다시 계산을 해볼게요. 저랑 함께요. 라운드 문 들어갑니다. 라운드 다운 들어갑니다. 지정하시고요. 확인이에요. 나와 있죠. 요 안에 넘버죠. 네, 인수입니다. 자, 어디 들어와요? 썸 if문 들어옵니다. 네, 놓고요. 자, 범위 잡으세요. 요 범위 중에서 어디라고요? 금성물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성물산 저는 체크했죠. 여러분들 쓰실 때 따옴표 찍으시면 됩니다. 예, 썸 레인지 합계 범위죠. 요 범위인 거예요. 네. 여기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안 된다고요. 에러 나죠? 라운드 다운 수식 입력줄에서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하세요. 그럼 얘가 라운드 다운 화면으로 떠요. 제가 콤마 찍었잖아요. 요 자리 나와서 네, 마이너스 2 하시면 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은 아이고 답이 여기 나왔네요. 제가 커서 잘못 놓고 했네요. 요 자리 여기다 놓고 하시면 돼요. 예, 옮겨 가셔도 돼요. 저처럼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셨나요? 네, 썸이프 문이었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썸이프 문을 제가 조금 더 연습을 해드렸는데 일상생활에서 많이 씁니다. 수학 상가함수가 예, 시험 문제 하나씩 나오고요. 좀 어렵기도 해요. 예, 아마 여러분들 시험 보실 분들은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와요. 문제 자체가. 예, 그래서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많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저와 이제는 찾기 참조 함수에 대해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